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요일인데 중개사법 백선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휴일에 우리 고득점 전략 과목이라는 공인중개사법의 고득점을 위한 시간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매점 특강 시간마다 말씀드렸지만 수업은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시간 차이는 없을 거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면 언제쯤 끝날까 막 이렇게 시간이 지겨워지는 타임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사람들의 집중력이 50분 이상 이렇게 진행되면 좀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열받았더라도 50분쯤 되면 수업을 끝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꼭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 쉬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수업 중에 막 시계 이런 거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쉬면 한 50분쯤 됐구나, 그쯤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가끔은 중요하진 않는 것 같은데 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점심시간 몇 시부터입니까? 이거 굉장히 자주 묻습니다. 왜 자주 묻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약속이 있거나 일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점심시간은 1시 반부터 좀 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특강을 진행할 건데, 지금 원서 접수가 마감되었죠. 그래서 오늘 8월 23일 기준으로 접수가 마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지역별로 접수가 됐을까요는 아직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매년 보니까 한 달쯤 있어야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그 통계치가 늦게 나오죠. 대략 9월 말쯤 되면은 올해 26회 응시생은 몇 명이 되고, 남자는 여자는 지역별로는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9월 말이면 아직 한 달이 남았잖아, 그죠? 생각보다 상당히 통계가 늦게 나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지금 확인하기로는 1차 과목에 14만 명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14만 명. 2차 과목에 응시생이 약 9만 명, 그죠? 그래서 합계 23만 명 정도가 지금 접수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숫자가 참 애매합니다. 이게 왜 애매한가 하면, 여러분 1차 원서 냈습니까?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죠. 원래 1차 원서 내고 당연히 1차 내면서 2차도 내셨겠죠. 그러면 1차 원서자 얼마? 14만 명. 그 2차 원서자는 동시에 냈는 사람도 또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합쳐서 얼마? 23만 명이니까 그 사람 어차피 사람은 하나인데 숫자는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3만 명이라는 헛수가 보입니다, 이게. 자, 우리는 정확하게 원래 시험 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사실 궁금하지. 1차도 친다, 2차도 친다, 또는 1차만 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숫자가 참 애매하면 또는 2차만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2차만 원서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여러 가지로 자꾸 갈라진다고, 이게, 그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실제 작년 대비 원래 몇 명이 늘었느냐, 우리는 궁금한 게 그거잖아, 그죠? 그래서 1차와 2차가 중복 동시에 합쳐져 있어서 23만 명이니까 대략 원래는 3만 명 정도가 전년 대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만 명이 늘어났다, 이 말은 수험생 입장에서 그러면 접수자가 더 늘어났으니까 합격자는 일정하게 갈 거고 문제가 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죠. 우리 중개사 시험이 제일 많이 응시할 때가 약 29만 명, 30만 명까지 응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3회, 14회 때 전국이 부동산으로 뜨거웠을 때입니다. 그리고 15회 기점을 해서 인원이 이렇게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쭉 줄어들어서 제일 많이 줄어들 때 10만 명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데 11, 12, 13에서 작년에 12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원래 대략 한 3만 명 응시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늘어났으면 14만 명쯤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도 추세 인원들이 전년 대비 한 2, 3만 명 늘었구나. 그게 비공식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비공식적인 숫자인데 거의 맞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공부는 이제 약 60일이 남았는데 전년 대비 접수 인원이 한 3만 명쯤 늘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공부에 매진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숫자가 더 늘었다 해서 더 그렇게 어렵게 나올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지금, 거죠? 그리고 옆집 아저씨가 원서 내니까
덤으로 같이 원서 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럼 이제 그런 저런 숫자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백선 특강을 듣기 위해서 지금 모든 공부를 하시면서 집중하는 분하고의 차이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접수 인원은 전년 대비 2, 3만 명 좀 늘었다라는 건 참고로 하시면서 이제 출발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중개사법에 대해서 쪽집게 백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쪽집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 왜 쑥스러운가 하면 지금 우리가 40문항이 출제되는데 100개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부분을 빠지지 않고 다 뽑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서 출제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뭐 토시나 문구가 똑같이 나올 일은 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백선만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칠 수 있는 범위를 전부 다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고, 오늘 수업의 목표는 이 1번의 답이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이 정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고 이게 왜 정답이 되는구나, 이 다른 지문은 왜 틀리는가를 100개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알아붙을 수 있게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백선 문제죠, 그죠? 자, 다시 다 정리하면 이 범위를 벗어나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전 범위를 다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40문항이 출제되는데 몇 개를 뽑아왔다? 100개를 뽑았다. 그럼 2.5배를 뽑았잖아, 지금, 그죠? 2.5배를 뽑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개가 나오는지를 이번 시험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평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수업에 임하는 자세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출제한다, 이렇게 익히시는 시간. 그 다음 3번이 답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게 답이 되었다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왜 그게 틀렸는지를 체크해보는 시간. 그렇게 해서 6시까지 집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서론은 정리됐고 1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1번 이제 이 법에 개정된 내용들을 모두 망라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장 틀리는 것은, 자, 답 찾지 말고 제1조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의 동그라미,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중개업의 동그라미 합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 동그라미. 그래서 제1조 목적은 원래 여러분한테 처음 바뀌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학습용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적 하면 뭐를 기억한다고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 공인중개사라 그랬지 개공사의 전문성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전문성 잡으시고, 그 다음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업이라 그랬습니다. 중개 업무 이런 표현 들어가면 틀린다.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은 중요한 단어네요. 원래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시간이다. 나온다.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됩니다. 1번 지문 5. 2번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에는 동그라미 합니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동그라미, 연락처, 동그라미, 대표자 성명, 동그라미를 표기하여야 한다. 그죠? 표기해야 되는 건 몇 개? 4개입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그럴 때 등록번호도 기재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딱 잡으시고 4가지를 광고할 때 표시하셔야 됩니다. 5. 3번 사무소 이전 폐업 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사무소 간판에 철거 의무가 있습니다. 자, 철거 의무 언제 있다고요? 이전 시, 폐업 시, 취소 처분 받았을 때 간판을 철거하라 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고 경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한다는 뜻입니다. 옆에다가 1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래 들어오면 틀려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 X까지 표시하실 것. 자, 지금 정신없는 분을 위해서 묻습니다. 사무소 간판 철거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강제로 철거하고 경비를 청구한다.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걸면 틀립니다. 주의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이 살짝 오타가 났습니다. 개공사가 이래 나가잖아요. 그 옆에다 살짝 적어줍니다. 개공사 아닌 자가, 아닌 자 세 글자가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닌 자가 표시 광고물에 개공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계공사 아닌 자가 위반하면 옆에 제재가 뭘까요? 계공사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근데 계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거기 아닌 자라는 세 글자가 빠졌기 때문에 그게 애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덤으로 요구합니다. 우리 중개사법 전반에 걸쳐서 계공사 아닌 자 또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위반하면 무조건 얼마? 1년에 1,000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거를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지금 같이 공부하시더라도 합격하시는 분도 있고 합격 못 하시는 분 있잖아요. 합격을 하시면 공인중개사죠. 그러면 합격을 해서 나는 공인중개사요 이래도 되는데 옆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합격도 안 해놓고는 나도 하고 따라다니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는 얼마? 1년에 1,000.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 단원입니다. 자, 5번. 이 법은 중개업에 관한 일본법이며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 먼저 해석하는 특별법이고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는 혼재되어 있는 중간법적 성격이다. 그래서 이 법의 성격을 제시해 줬습니다. 자, 1번에서 틀리는 것은 4번인데 4번은 살짝 수정하고 틀린 걸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계공사 아닌 자가 위반하면 100만 원이 아니고 얼마? 1년에 1,000. 그래 답은 4번인데 답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지금 지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겨갑니다. 2번 계공사의 중개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1번입니다. 자, 1번 거래계약의 체결이란 계약서 작성,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서류를 인도인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인데 자, 중개라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값,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계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 중개를 할 때 이 물건에 대해서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이 서로 바뀌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 이게 중개입니다. 자, 이게 중개인데 이런 중개를 할 때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말은 두 사람이 매매가 체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계약의 체결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팔겠다, 사겠다라는 의사에 합치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1번인데 다시 묻습니다. 계약의 체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사의 합치. 그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의사의 합치. 의사의 합치니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된다.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요. 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된다. OX. O잖아, O. 그죠? 계약의 체결이라는 것은 의사의 합치라니까요. 팔겠다, 사겠다의 합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하시고. 자, 2, 3, 4는 민법하고 비교입니다. 2번 학습합니다. 중개는 사실행위 줄 닦고 놓고 유상으로 행해지는 반면에 위임은 타인의 사무 처리를 위한 계약으로서 신뢰를 기초로 하여 무상의 원칙이다. 맞다. 1번이 틀렸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자, 중개는 지금 기억하실 것 무슨 행위? 사실행위다. 그죠? 사실행위 이런 말들이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지금 이 사람이 중개를 왜 하지요?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매수자가 그래 살겠다 사겠다를 매매라 그러잖아. 그죠? 매매를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중개하잖아. 그 중개는 물건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행위 사실행위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중개를 해서 매매가 일어났다. 매매는 뭐라 부른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하면 자동으로 계약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계공사가 왜 중개하지요? 1. 고상한 인격을 양성하고 싶어서. 2번 계약하고 싶어서. 답이 몇 번? 2번이죠. 계약하고 싶어서 중개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지만 중개를 하는 대상은 계약을 하고 싶어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실행위, 한 번은 법률행위 이런 말이 막 섞여 들어가니까 구분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고
법률행위 하면 저절로 뭐를 기억할 것? 계약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계약을 하려고 중개를 합니다. 자, 그때 2번 사실행위로서 유상으로 행해지죠. 이런 중개를 하면 뭐를 받는다? 보수를 받습니다. 유상으로 행해지는 반면에 위임은 타인의 사무 처리를 위한 계약으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무상이 원칙이다. 반대로 돼 있죠. 유상, 무상 그죠? 잡으셔야 됩니다. 3번 중개와 도급은 모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자, 중개 왜 한다? 계약하려고 하잖아요. 도급도 마찬가지 일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은 동일하나 도급은 일의 완성 후에 하자가 있었다면 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데 중개는 보수를 감액한다라는 말은 없다. 중개를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수수료를 50% 깎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다 없다? 없죠. 구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4번 중개라 하면 용어의 정의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동그라미 딱 해놓고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밖의 권리라도 빠지면 안 된다를 지금 동그라미 하셨습니다. 용어에서 아주 손에 문제에 잘 건드리는 단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들었고 5번 부동산 중개의 3요소는 중개의 3요소 밑줄 딱 꺼놓고 중개 대상물 앞에 1번 답니다. 2번 중개 의뢰인, 3번 개공사를 말한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났는데 자, 지금 이 중개를 하는 모습에서 중개가 되기 위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 지금 1, 2, 3번 달았죠. 첫 번째 중개 대상물, 그 다음 의뢰인, 개공사를 중개의 3요소라 해서 그림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기억합니다. 눈으로 익힙니다. 이 중개의 3요소를 그림으로 안 보면 여러분 어떻게 당하는가 하면 중개가 되기 위한 요소에는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OX, X, 여기 중개사무소라는 말이 없잖아요.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보수가 있어야 한다. OX, X입니다. 보수라는 말 없죠. 근데 이거를 설렁설렁 들으면 중개사무소, 중개보수도 다 중요하거든. 우리 공부하는 데서. 그죠? 있어야 중개가 될 것 같지만 중개의 세 가지 요소는 중개대상물, 의뢰인, 개공사 세 사람입니다. 그림으로 익히셔야 돼요. 이거를 글자로 막 외우면 이런 문제에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3요소라는데 이 그림으로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매수자는 동그라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의뢰인 하면 의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뢰인까지 동그라미를 하다 보니까 동그라미가 모두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오니까 집에 가서 4요소인가? 내가 졸았나? 이럴까봐 내가 걱정된다고. 그림으로 보시면 중요한데 그림으로 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자체가 3요소도 나타내고 용어의 정의도 나타내니까 이 그림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런 건 몰라도 되고. 그래서 중개의 정의도 나타나 있고 3요소도 딱 나타나 있다고요. 그 그림은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그림으로 중개대상물, 의뢰인, 개공사를 3요소란다. 정확하게 딱 그림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2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3번 개공사가 행하는 이 법상 중개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참 여러분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많이 들었던 문제입니다. 틀리는 것 3번이죠.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인 동시에까지는 맞다고요. 법률행위 하면 뭐가 생각난다? 계약이 생각나야 된다니까요. 계약인 동시에 부동산을 교환도 하고 매매, 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까지는 좋았는데 상사중개하니까 X입니다. 무슨 중개? 민사중개입니다. 틀린 것 3번. 자, 공부합니다. 1번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 준 동그라미 딱 해놓고 마지막 줄에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2번도 유명한 판례죠. 보수 약정을 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라도 개공사는 의뢰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개공사는 장사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팔아주면 100만 원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를 유상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보수를 청구한다.
60년도 판례고 지금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2번 O. 4번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관행상 불효식 계약이다. 그렇습니다. 중개계약 하면 의뢰인과 계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 이를 중개계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인데 이런 중개계약은 불효식 계약이 관행적으로 일어납니다. 5. 다섯 번째, 이 법상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사업은 전시중개로는 볼 수 없다. 맞다. 그대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거래정보사업자 이런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테레비 모습을 딱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물건을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A라는 계공사와 B라는 계공사 상호 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이라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거래정보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하고 전시중개와는 차이가 있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전시중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럼 전시중개는 이렇게 계공사가 개입되어서 중개를 하면 우리는 참여중개다. 그럽니다. 그림에서 보니까 계공사가 참여하고 있죠. 참여중개인데 참여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계공사가 참여도 안 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전시중개인데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이런 메모지에 아파트 사진을 찍어놓고 95년생 아파트 방은 3칸, 안 깨끗해도 전부 다 깨끗함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생각 있는 사람은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팔 수도 있다 없다? 있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계공사가 개입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런다? 전시하고 있다. 전시중개. 이 전시중개와 지금 보고 있는 거래정보망과는 다른 것이다. 이 말은 알아들어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개념을 딱 잡습니다. 볼 수는 없다. 맞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3번은 상사중개가 아니고 민사중개라는 데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4번 문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반드시 출제되는 중개대상물, 우리 출제 보면은 제일 쉽게 나올 때는 제목으로 묻습니다. 자, 계공사가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게 있지요? 토, 건, 입, 광, 공이라는 것이 중개대상물이라고 법에 정해놨습니다. 토가 뭐지요?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라는 5가지 물건이니까 지금까지 중개사법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는 것, 토, 건, 입, 광, 공은 중개대상물인데 이렇게 물어두면 가장 쉽게 물은 거예요. 토지, 건물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쉽게 물었는 거고, 이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그 물건들을 보고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죠. 자, 기업, 공장재단 되고 안 되고, 되고 동그라미 딱 합니다. 여기 공장재단 되죠.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토지, 광업재단은 되지만 분리되면 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니은 X. 리얼, 무주부동산. 무주부동산은 주인 없는 땅이나 건물이겠죠. 자, 토지,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되지만 무주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X. 선박, X. 우리 뭐 계공사가 뱃사람도 아니고 선박을 중개할 수는 없죠. 선박, X. 분묘기지권, 법률의 규정에서 만들어집니다. X. 가압류된 공장. 자, 공장은 건물이니까 중개대상물이 되죠. 근데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좀 부담스럽죠. 그렇더라도 중개대상물은 됩니다. 동그라미. 상속된 토지, 토지 되죠. 그런데 상속을 받았대요. 당연히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다. 동그라미. 특허권, 특허권 이런 권리를 매도인, 매수인한테 사고 팔수록 중개할 수 있다 없다? X. 권리는 중개하지 않습니다. X. 토지 일부에 대한 임대차 당연히 가능하다 그죠? 근데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그죠? 그래서 임대차는 가능하다. 동그라미.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 권 하면 권리잖아요. 권리를 니 살래 팔래 이렇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X. 자, 그래서 토, 건, 입, 광, 공이지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서 기업, 디귿, 시옷, 이용, 취옷 그러면 5개가 중개대상물이다. 아닌 것도 왜 아니다? 이것도 의미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또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묻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특히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 준부동산도 출제가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잡아야 될 문제. 지금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그대로 암기할 것. 5번 내려갑니다. 시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당연히 별표 문제입니다. 원래 처음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개정됐으니까 여러분한테는 당연히 묻고 싶을 수밖에 없다. 학습용이죠. 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얼마? 7에서 11명으로 구성합니다. 2번 이때 위원은 국토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5. 정책임의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은 자 이제 3번이 또 별표입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앞에 1번 달고 2번 중개업의 육성 3번 중개보수의 변경 4번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번은 이건 지금 질문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5. 이제 틀린 게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장관이 된다 하면 틀려요. 누가 될까요? 제1차관이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5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왜 그러냐면 시도지사가 원칙적 심의기관이거든. 그죠?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시도지사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야 한다까지 정리됐고, 자 지금 5번에서 3번 지문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모두 몇 개다? 4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처음 개정된 데다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물어 들어올 겁니다. 쓸데없는 거 5번 하나 걸어놓고 아닌 것을 고르시오. 문제를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하는 사항은 첫째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번호 달았죠.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중개보수의 변경,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다. 4가지를 달았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걸 그대로 기억합니다. 이 4가지를 집에 가서 다시 외우고 이렇게 할 시간 없으니까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여러분한테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심의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격을 취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포를 한 방 쐈니 안 쐈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원래 자격 취득하나 못하나? 그나저나 포는 쏠까요 안 쏠까요? 모릅니다. 그건 모릅니다. 근데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그죠? 가만히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물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 왈왈왈왈 짖어대면 저건 안 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를 쏘려면 그냥 쏘지 쏜다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 지금. 그래서 쏠지 안 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또 안 쏘는 게 맞고 안 쏘는 게 맞는데 그게 중요하다. 나 자기 취득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니까 지금 포 쏘는지 마는지 모르고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심의합니다. 자격을 취득하는 거 중요하죠. 그럼 자격을 취득해야 뭐를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합니다. 그 중요한 걸 여기서 심의한다니까요. 중개업을 해야 뭐를 받는다?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중개보수. 중개보수를 받고 일을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뭐 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심의하는데 여기 심의사항에다가 예를 들면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러고 들어오면 틀렸다.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격증 교부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까지도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거기 자격증의 교부 들어오면 X다. 옆에 딱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5번 문제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6번 내려갑니다. 법인의 개설 등록 요건 중 옳은 것은? 자, 우리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있다?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2사람입니다. 첫째,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법인이 등록합니다. 그리고는 등록할 수 있는 사람 말해보세요. 있다 없다? 없잖아. 부칙 6조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럼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는데 공인중개사가 등록하는 기준, 법인이 등록하는 기준, 등록 기준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데 그 중에서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법인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인의 기준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자, 법인의 기준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OX. X입니다.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사무소를 확보할 것. 딱 잡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험이 한 60일 남았는데
계속 공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계획만 수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나는 뭐 민법 보고 오후에는 개론 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뭐 하고 말만 계속 하고 계획만 잡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할 것. 사무소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사무소를 확보해놔야 됩니다. 확보할 것. 틀렸고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정확히 들었죠, 그죠? 2번이 답인데 옆에다가 5천만 이상의 주식회사일 것. 그러면 또 틀려요. 주식회사가 대다수지만 반드시 주식회사를 만들어라 라는 말은 없어요. 주식회사 X. 3번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은 무슨 교육을 이수할 것?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또 X.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또 X입니다. 감정평가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X.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X. 뭘로 고쳐야 된다?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일 것. 거기 갈로 열고 적습니다. 대표자는 제외하고, 이것도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대표자는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이제 법인으로 등록을 하는 자는 최소 공인중개사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 들어오더라고. 자, 그러면 지금 조건을, 등록 기준을 딱 보니까 응용 문제로, 그러면 법인을 설립할 때 최소한 공인중개사는 몇 명이어야 됩니까? 대답하세요. 최소한 몇 명? 그럼 2명 잡아놓으셔야 돼요. 최소한 2명은 있어야만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 2명입니까? 한 명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근데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은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2명은 있어야지. 하나는 대표이사고 그 임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3분의 1에 한 명은 일단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최소한 공인중개사는 몇 명입니까? 그래 물으면 답이 뭐다? 2명까지도 기록해 놓으셔야 돼. 그게 같은 말이에요. 7번 돌았습니다.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틀리는 것은 중요 문제들이 가고 있습니다. 답이 5번인데 보기보다도 질문도 잘 들어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사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X.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인데, 자, 그를 그림으로 그리면 A라는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1월 1일부터 뭐 3월 31일까지. 이 사람 왜 업무 정지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정지를 받았겠죠. 정지를 탁 받으니까 뭐 자기가 위반을 했더라도 당신 5개월 동안 영업 정지, 뭐 업무 정지 이래 탁 받으면 열받습니다. 열받아서 바로 폐업할 수 있다, 없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정지받았지만 나 그만두겠다는데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죠. 폐업을 딱 하고, 그리고는 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등록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등록하게 해주면 정지받은 효과가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업무 정지받은 자 폐업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업무 정지받은 자가 폐업할 수 있다. 그리고 폐업하고는 업무 정지기간이 지나서 다시 등록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되겠죠. 요거 시험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꾸 질문하는 학생은 이 내용은 단조로운데 이 사람 왜 자꾸 질문하는가 하면 언제는 안 된다 그래 놓고는 언제는 된다 자꾸 이래 나오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겠나마는 그림으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정지 받은 자 폐업할 수 있고 정지 기간이 지나서는 새로 등록할 수는 있다. 됐습니까? 거기까지 그림으로 잘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틀린 것은 4번 잡았습니다. 5번 잡았습니다. 자, 나머지 1, 2, 3, 4 다 맞죠? 특히 1번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누가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면 모든 양식이나 서식은 대통령의 쫄병이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2번 개설 등록을 했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쪽팔리게 대통령이 등록증 이런 거 교부 안 합니다. 대통령의 쫄병이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중개사법을 공부하면서 대체적으로 기준은 누가 잡았다?
대통령이 잡고 기준에 따라서 이행을 하거나 그러니까 정을 교부하거나 서식을 만들거나 이 정의 기준에 따라서 서식을 만드는 것은 전부 대통령의 쫄병인 누구 명이다? 국토교통부령이다. 이렇게 큰 틀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누가 정하고 대통령이 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서식이나 양식은 전부 누가 만들었다? 대통령의 쫄병인 국토장관이 만들었다. 그렇게 딱 잡으셔야 됩니다. 3번은 당연하죠. 개공사는 교부받은 등록증을 잊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할 수 있고 봐요. 등록증 같은 건 누구 영에 따라서 재교부 받습니까? 대통령령에 따라서 받는 거 아니잖아 지금. 정이나 양식은 전부 대통령이 쫄병이 준다니까요. 국토장관의 명령에 따라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4번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가볍지만 물어봅니다. 자,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해야 될 등록관청이 어디입니까? 시험에 물어 들어오면 답이 뭐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사무소가 있는 곳이지 자기 주소가 있는 시군구가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서울특별시에 가면 종로구가 있고 종로구에 낙원동 이런 데가 있습니다. 낙원동에 중개사무소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어딜까요?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종로구청이다. 지금 이 말 하고 있잖아요. 종로구청에 가서 등록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또 정신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 하니까 서울시장한테 가가지고 등록해 주세요 하면 박원순 시장이 중개사법 쌤 어떤 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잘못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서울시장은 왜 등록관청이 안 될까요? 지금 서울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잖아요. 왜 안 될까요? 서울에는 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울에 안 가봐도 서울에 구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등록관청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등록관청이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라고 알았다면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가지고는 경기도 안양시에 가면 만안구 이런 데가 뭐 동안구 합시다. 동안구가 있고 동안구에 동안동이 있겠죠. 뭐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사무소를 갖췄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평촌에 가서 영업한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평촌이 여기 안양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소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동에 사무소를 만들었다. 그럼 등록관청이 어디입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구? 동안구청에 가야 된다. 지금 이 말하고 있잖아. 그죠? 동안구청에 가야 되는데 또 정신없이 안양시에 가가지고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안양시장이 뭐라고 물은다 그랬죠? 중개사법 쌤은 아까 서울시장이 물었는 거고 여기서는 말하면 어느 학원 출신입니까?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 학원 이름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저 앞에 있는 학원 이름 되든지 그렇게 하세요. 나는 똑바로 알아듣잖아 지금. 그죠? 안양시는 왜 등록관청이 안 될까요? 아, 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안양시는 구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양은 등록관청이 아니구나. 서울시도 안 가봐도 알지만 구가 있으니까 서울시도 등록관청이 아니구나를 아는데 우리나라에 시가 100몇 개가 있어요. 부천에 구가 있다 없다? 뭐 부평에 구가, 부평은 구가 아니다. 자, 부천에 구가 있다 없다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김천시, 김포시에, 강릉시에, 양주시에 구가 있다 없다를 안다 모른다. 아는 사람은 알아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가 등록관청이 안 된다 이거를 지금 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지 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일반 시면서 등록관청이 아닌 곳은 딱 뽑아놔야 돼. 그죠? 참고로 여러분 포항시에 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잘 모르잖아. 그죠? 아는 사람 알아도. 그래서 일반 시면서 구가 안 되는 곳을 뽑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포, 청, 천의. 포청천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포청천이 용 안에다가 용안이 얼굴입니다. 용안에다가 성부 수를 안고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는가 하면 여기는 등록관청이 아니다 이래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래 제목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시면서 등록 관청이 안 되는 곳 포, 청, 천이, 용안, 용안이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용안에다가 성부수를 안고서 전하는데 여기는 등록 관청이 아니다. 요거는 딱 꽂고 계셔야 된다고. 옆에 제목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들으면 되니까. 자, 포, 청, 천이 용안에다가 성부수를 안고 전한다. 적었습니까? 적어놓고 자, 그 다음부터는 적지 말고 따라갑니다. 포가 뭘까요? 그 정도 느낌 가져야 돼요. 포항은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구가 있다니까. 그럼 무슨 구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남구, 북구가 있어요. 청이 뭘까요? 청주입니다. 청주 가면 상당구 이런 구가 있습니다. 구가 있으니까 등록관청이 아니잖아, 지금. 청주는. 천이 뭘까요? 천안입니다. 천안에 동남구 이런 구가 있습니다. 무슨 구가 있는지는 알 필요 없고. 용이 뭘까요? 용인입니다. 상록구 이런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일반 시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구가 설치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용하면 뭐가 생각난다? 용인. 안이 뭘까요? 안산. 그렇게 합시다. 안산에 단운구 이런 구가 있습니다. 고잔구, 구구. 뭐 무슨 구인지는 알 필요 없고. 성이 뭘까요? 느낌 옵니까? 성남, 상대원구 이런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는 등록관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부가 뭘까요? 부가 뭘까요? 부천 이렇게 돌아요. 이거 부산 하는 사람은 감각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산은 광역시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죠? 부산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저절로 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는 뭐다? 부천입니다. 부천에 무슨 구 있는지 아십니까? 원미구 이런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가 뭘까요? 그렇지. 수원 딱 돌아 장안구, 팔달구, 수원에 구가 4개나 됩니다. 4개가. 이 대도시 시장입니다. 대도시 시장. 수원, 안 지금 했던 거 안양. 아까는 안산이고 고가 뭘까요? 고양입니다. 고양에 일산구 이런 구가 있습니다. 구가 있으니까 등록관청이 아니다. 전이 뭘까요? 전주입니다. 전주는 덕진구, 완산구 이런 구가 있습니다. 무슨 구가 있는지를 몰라도 전주시에 가서 등록해 주세요 하면 또 중개법사에 어떤 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일반 시면서 서울시가 등록관청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구가 있으니까. 근데 일반 시면서 구가 안 되는 안양 이런 것들을 딱 뽑아놓고 계셔야 돼. 요것들은 뭐가 될 수가 없다? 등록관청이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등록관청이 아니면 감독관청도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알고 있으면 2개가 해결이 돼요. 다음 중 감독관청이 아닌 것은 하면 요것들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 집에 가서 막 외우고 암기하고 그러지 말고 한번 들은 이 자리에서 이것들은 등록관청이 안 된다를 기억해야 돼요. 제목이 뭐다? 포, 청, 천이. 포, 청, 천이 누군지 알죠? 어떤 사람 자꾸 제 얼굴 쳐다보는 사람이 있던데 나는 별로 안 닮았어요. 그 사람하고는. 하여튼 포, 청, 천이, 용안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용안에다가 성부수를 안고서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더라? 등록관청이 아니다. 이래 전하더라고. 등록관청이 아니면 자동으로 뭐도 될 수 없다? 감독관청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포청천이 용안에다가 성부수를 안고 전한다 까지 하다가 지금은 창 들어왔습니다. 창이 뭔지 아십니까? 창원입니다. 창원에도 구가 3개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 제목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포청천이 용안에다가 성부수를 안고서 창하더라. 창이 노래 부르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창한다? 등록관청이 아니다. 이래 창한다니까 포청천이 앉아가지고 계속. 그죠? 포청천이 앉아서 텔레비 나올 때마다 뭐라고 창합니까? 포청천이 용안에다가 성부수를 안고 창하는데 뭐라고 창한다? 등록관청 아니대. 이래 창하더라고. 그죠? 이건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참고로 감독관청은 어딜까요? 이 감독편 뒤편에 가면 묻지만 여러분 감독관청은 모든 업종에 감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학원이나 학교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감독한다. 들어보셨죠? 약국이나 병원을 하더라도 관할 보건소에서 감독한다. 식당을 하더라도 구청 위생과 이런 데서 감독합니다. 그러면 모든 업종에 감독이 있는데 개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감독관청,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리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감독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감독관청이잖아요. 근데 요놈들은 등록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뭐도 될 수 없다. 감독관청도 되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딱 노래를 기억하면 2개가 해결된다고. 등록관청이 아니면서 요놈들은 뭐도 아니다. 감독관청도 아니다.
자, 그리고는 마무리해서 묻습니다. 이 포청천 이것들은 왜 등록관청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구가 있으니까. 그래 대답해야 된다고. 구가 있는 것은 딱 뽑아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이해했으면 지금 요즘 오늘 텔레비도 많이 나오지만 김포시는 등록관청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김포에는 구가 없어요.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구가 있는 건 다 뽑아놨잖아 지금. 그죠? 김포시 이런 데는 구가 없어요. 양주도 시입니까? 양주시 등록관청이 양주시 온 사람 한 사람 있는 모양이네. 양주시는 시죠. 등록관청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왜 된다? 구가 없으니까. 근데 양주에 있는 사람이야 구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양주가 여기 들어가, 이 포청천이 노래 부르는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양주시는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포천시, 동두천시 다 되는 거예요. 구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등록관청의 가장 깊은 부분을 하나 딱 정리했습니다. 자, 포청천 등해서 등록관청이 될 수 없는 곳. 요 등록관청이 될 수 없는 것은 뭐도 될 수 없다? 감독관청도 될 수 없다까지 두 개를 해결할 것. 8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할 사항이 아닌 것은 협회에 왜 통보해야 된다 그랬죠? 통보를 안 해주면 협회가 모르기 때문에 통보를 해주는데 협회가 아는 것은 통보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4번 같은 거 보정 설정에 관한 사항 통보할 필요 없어요. 왜 통보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 보정이 설정되어야만 등록증이 교부되거든요. 그럼 등록증 교부되는 사항은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 설정은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표 기본서에도 다 나오지만 통보하는 것을 다 암기하든지 만약에 통보 안 한 걸 기억해 놓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8번에 4번 보정 설정 통보 안 하죠? 옆에다 하나 더 적어봐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통보 안 해요. 그럼 통보 안 한 걸 기억하든지.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왜 통보 안 할까요? 이것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문제를 딱 보면 통보는 누가 통보하도록 돼 있다? 등록관청이 통보하도록 돼 있잖아. 그래서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거 두 개를 기억해 봐요. 자, 그러면 지금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거 이거예요. 통보하는 걸 기억하든지 통보 못하는 거 세 가지를 지금 잡아놓든지. 통보 안 하는 거 세 가지 뭐? 보정 설정,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 9번 문제 무조건 별표입니다.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 결격 사유가 무슨 뜻이지요? 그렇지. 그런 대답 나와야 됩니다. 결격 사유가 무슨 뜻이지요? 하면 등록이 안 되는 사유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시험을 못 치는 사유가 아니잖아요. 결격 사유는 등록이 안 되는 사유예요. 그럼 등록을 안 하면 뭐를 못 하지요? 중개업을 못 하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 그럽니다. 결격 사유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찾아라. 1번 검거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선고유예 동그라미 딱 해놓고 아예 지금부터 선고유예만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선고유예가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 지금 설명할 시간 지났습니다. 뭐 선고유예라 하는 것은 이런 거 지금 설명할 필요 없고 시험에도 그건 묻지도 안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선고유예만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뭐를 기억하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니까 결격 사유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결격 사유 찾아야 돼요. 2번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그 기간 동안 일 못 하겠죠. 이거 결격 사유예요. 답은 일단 2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자, 파산자는 결격 사유인데 벗어나는 방법이 뭐다? 복권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복권되고 얼마가 지났다고요? 1년이 지났네. 그러면 옆에다가 시원하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시원하게 벗어났죠. 4번 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 중개업을 못한다. 이런 사유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격 사유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결격 사유는 2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다 아니죠. 제가 자격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있으니까 묻겠지. 없으면 묻지도 안 하지만 그죠? 제가 12회 때인가 11회 때 자격증 땄어요. 지금 원래 25회죠. 한참 됐죠. 10년 넘었잖아요. 그럼 제가 자격증 취득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다고 저보고 결격 사유 이러면 내 열받는다 안 받는다? 역시 열받겠죠. 자격증 취득하고 10년 지났다고 결격 사유 이런 사유는 없어요. 슬쩍 자랑도 하면서 이제 수업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5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우리는 벌금형만 나오면 노래 제목이 뭐다?
이벌삼삼. 이 법을 위반해야 돼. 노래 제목 기억하셔야 돼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받은 자는 3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이벌삼삼인데 지금 도로교통법은 이 법이 아니잖아요. 그건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그래서 해당되는 거 답이 몇 번이다? 2번. 자, 이제 결격 사유 제목을 가지고 슬쩍 이제 몸 풀었어요. 이제 10번도 중요해요. 결격 사유에 관한 서술 중 틀리는 것은 1번.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개공사가 그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2개월 내로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OX. O. 지금 틀린 거 찾아가야 되는데. 자, 다시 주목합니다. 제가 중개사무소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을 뭐라고 부른다? 개공사 이래 불러요. 제가 개공사가 결격 사유면 어떻게 되죠? 등록 취소예요. 결사 허리로 접어들어요. 됐죠? 자, 감 잡아봐요. 개공사 사장님이 결격 사유면 등록 취소예요. 절대적 취소. 근데 제가 결격 사유가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읽었잖아요. 1번 지문. 2개월 내로 그 사람을 해소시켜야 돼요. 안 시키면 개공사한테 뭐 나온다? 업무 정지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 더. 지금 개공사가 있는데 법인의 제가 대표자예요. 법인의 사장인데 밑에 임원이 결격 사유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까는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라고 그랬고 이제는 임원이 결격 사유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2개월 내로 해소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등록이 취소돼요. 중개사무소 결격 사유로 가기 때문에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다시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정신없는 사람을 위해서 개공사가 제가 사장이 결격 사유다. 어떻게 된다? 절대적 취소돼 버려요. 됐고 우리 직원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다. 어떻게 해야 되죠? 2달 내로 해소해야 돼요. 안 시키면 개공사 사장한테 업무 정지 내려요. 됐죠? 업무 정지. 그게 1번 지문이고 그게. 자, 다시 법인의 제가 대표자인데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2달 내로 해소해야 돼요. 안 하면 등록 취소돼요.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구분하시겠습니까? 지금 3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잡으시고 일단 1번 O, 2번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다. 그죠? 지금 틀린 거 찾아갑니다. 3번 개공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를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X. 답이 3번인데 참 이 3번을 힘들어 하시는 분 많습니다. 지금 우리 중개사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등록을 했다가 등록이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 3년간 결격 사유다. 등록 취소 자유는 결격 사유. 뭐라고요? 등록이 취소 딱 되면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해요. 됐죠? 자, 3년간 중개업을 못하는데 이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다고.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것. 첫 번째 뭐? 사망하거나, 두 번째 해산하거나, 세 번째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네 번째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서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지금 적기는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 지금 적는 게 능사가 아니고 왜 3년을 적용하지 않는가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우리 법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등록을 한번 했다가 취소가 돼버리면 3년 동안 중개업 못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거 1. 사망. 사망하면 중개업을 못할까요? 할까요? 못하지. 그럼 등록이 취소되겠죠? 그렇게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 안 해요. 왜 적용 안 할까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 보고 니 3년 동안 못한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3년을 적용 안 한다고.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에요. 그 3년을 적용 안 해요. 지금 하고 있잖아.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된 자도 3년을 적용 안 해요. 자, 그러면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 안 하면 몇 년을 적용할까요? 그렇지. 지금 3년, 5년 이런 말 꺼내는 사람 원래 되겠나 걱정해야 될 사람이에요. 결격 사유자는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됐습니까? 3년이 지나야 되는 게 아니고. 자, 결격 사유가 벗어나는 것을 이 그림을 하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A라는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2000년 1월 1일 검치산자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치산자 선고를 받았다. 그럼 맛이 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3월 1일 등록이 취소됩니다.
자, 등록이 취소된 자는 원래 3년 동안은 중개업을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 등록 취소를 받은 자가 5월 1일이 되니까 정상이 되었어요. 자, 금치산자가 정상이 되는 방법이 뭐다? 취소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이 된 5월 1일부터는 영업을 하게 해주는 게 맞다. 아니다. 니 취소됐잖아. 취소가 됐으니까 3년이 지나서 와야 된다. 2번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여러분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면 몇 번부터 일하게 해준다? 정상이 됐을 때부터 해줘야 되지. 정상이 됐는데도 너는 3년이 있다가 와야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된 자는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격 사유만 벗어나면 돼. 됐죠? 자, 다시 이래도 되죠. 5월 1일 정상이 안 되고 5년 뒤에 정상이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취소가 됐으니까 3년만 지나면 일할 수 있습니까? 정상이 될 때부터 일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이 될 때부터 일해야 돼. 뭐 5년이든 10년이든 정상이 될 때부터. 그래서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된 자는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서 취소된 자도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채우면 일하게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3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취소가 된 자는 3년 동안 결격 사유인데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건 4개. 문제 내기가 너무나 좋다고 지금. 그죠? 이해 딱 하시면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 지문이 맞단 말이에요. 지금 10번에 3번. 틀린 것을 찾아라에 3번. 개공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하면 X잖아, 지금. 그 틀린 것 3번입니다. 자, 나머지 4, 5는 맞으니까 읽어주시는데 지금 방금 했던 수업을 잘 이해했다면 11번을 여러분이 해결을 해놔야 돼요. 자, 11번 읽고 50초 동안 해결합니다. 시작. 해답 보지 말고 해답 보면 제일 뒤에 있는 줄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11번을 스스로 해결하며 봅니다. 읽고 답을 찾으세요. 취소되고 3년간 해당되는 자 찾아라. 자, 11번 답이 몇 번이죠?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답이 몇 번? 3번. 자, 문제 봅시다. 등록 취소를 받은 개공사 중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찾아라. 3년 동안 뭐 해당되는 자를 찾아라. 그럼 이 말이잖아요. 요거는 3년이 적용되지 않는 자잖아. 요거 아닌 자를 찾아라. 지금 이 말이잖아, 이게. 자, 1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취소가 됐습니다. 자, 집행유예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죠. 그럼 이 사람은 몇 년만 지나면 되죠? 집행유예만 해. 결격 사유만 해줘되면 되니까 2년만 지나면 되잖아. 3년을 적용하지 않잖아요. 자, 2번.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를 받은 개공사. 옆에다가 결격 사유를 적어놔야 돼요. 파산자는 결격 사유죠. 자, 봐요. 결격 사유는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3번.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 적발되어 등록 취소를 받은 개공사. 임시중개시설물은 상대적 취소고 1년에 1000이에요. 그럼 만약 이걸로 취소되었다면 3년 동안 중개업 못해요. 여기 해당 안 되잖아. 저 1, 2, 3, 4에 해당 안 되잖아. 그죠? 답은 3번. 4번. 사망하여 취소를 받으면 3년을 적용할 필요 없다. 5번.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취소된 자. 자, 봐요. 등록 기준이 미달된 자는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기준만 채우면 일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9번, 10번, 11번이 결격 사유 관련되는 문제고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야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12번부터 가겠습니다.